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그죠? 오늘은 조금 또 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날씨네요. 아무튼 뭐,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 자,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네, 그죠? 목요일 날은 또 급등을 보여주더니, 또 어제는 또, 나스닥은 또 급락을, 3%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주 아무튼 뭐 또 주말에 우리가 셀트리의 수급을 그죠 진단하지 않습니까? 수급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부분에서도 계속 그죠 신규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어쨌든 전개될 수밖에 없고 또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뭐 안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 셀트는 뭐 나쁠 거 없겠죠. 이제 그 상황하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미국 나스닥의 우리가 차트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금요일날 이제 아무튼 CPI 발표하면서 목요일날 시초가 낮게 1088포인트가 이제 저점이에요. 그죠? 장대 양보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20일에 어쨌든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20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셀트리온도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을 할 때 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20일을 주가가 20일 위에 있는지 또 저항을 받는지 밑에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아무튼 8월 말 이후에 계속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20일을 만약에 저항을 계속 받는다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하락의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이쪽에 지금 나스닥이 어쨌든 20일에 저항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저점은 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 저점을 깼기 때문에 약간 뭐 하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나스닥을 어쨌든 한번 보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구간대가 1차적으로는 9,700, 800이에요. 1차적으로는 9,700, 800 그죠? 뭐 심지어 한 9,500까지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는 8,300도 나옵니다. 그 8,300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이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내기 전에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박스권 고점을 맞고 내려오고 해서 그 가격대거든요. 그죠? 그 가격대가 이제 8,300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꾸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목표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다우는 또 금요일날 어쨌든 뭐 지금 다우가 최근에 3주 연속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이기도 한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봉상 아무튼 요 장대 양봉에서 20일을 약간 어제 복귀했다가 그저께 미래그룹 다우하고 아무튼 뭐 견주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우가 만약 28,700포인트를 더 깨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다우도 20일에 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악재로 작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제 공매도의 어쨌든 쇼크적인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어쨌든 지금 주가를 위에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서 갚아줘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지만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는 뭐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내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 하면
사실은 불과 이제 우리 국내 기관들도 이 공매도를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2년도 말, 한 13년부터 이제 공매도를 시작을 하기로, 허가를, 법인을 허가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 기관들도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장이 빠져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는 장이 빠지니까 대안이 없지 않나. 그 지금은 이제, 국내 기관들도 장이 빠지면은, 그죠? 돈을 벌자, 수익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0대 공매도를 쳤어. 지금 2,200에서 주식을 사. 그러면 뭐예요? 200포인트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별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요 저점은 이제 중요한 건 단기 저점 부분을 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날 보면은 금요일날은 뭐 특별하게 또 악재라 볼 수도 없어요. 그동안 뭐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미시건대의 이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또 악재로 작용이 되긴 했죠. 그죠?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1년 인플레이션이 5.1%, 전달이 4.7%니까 상승을 하고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 그러니까 전달에 2.7%였으니까 요 부분도 이제 핑계거리로 작용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일부 이제 은행 이런 부분들에서 저번에는 이제 바클레이즈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년에 연준의 이제 최장 금리가 최종 금리가 5%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전망들을 했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뭐 5.5%에서 5.25%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기존에, 시장에서는 4.5, 뭐 4.75, 이 정도인데, 더 이제, 그죠? 또, 올랐잖아요. 그죠? 목표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제 은행주,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JP 모건하고 웰스파고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해서 뭐 근데 금요일 날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JP 모건도 한 1.6% 상승을 하고 또 웰스파고도 뭐 한 1.8. 근데 모건 스탠리는 5%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이제 어쨌든 다음 주부터 또 실적 발표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번 이제 월말까지. 아무튼 뭐 실적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고 또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보시면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짝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2주 연속 어쨌든 양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저번에 9월 30일 날 코스피 저점이 2134포인트였는데 어쨌든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죠?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튼 2주 연속 양봉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주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이제 주말이 또 미국이 또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급락 이후에 주가가 멈추는 모습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일봉도 마찬가지로 일봉도 이제 아무튼 2150포인트 여기만 그죠?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면 일단 뭐 옆으로 횡보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실적과 성장을 보유하는 또 가진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이제 상승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7월, 8월 달에 외국인들이, 2달 연속 매수를 유입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올랐고, 그죠? 9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내렸고,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지금 하면서 주가가 약간 바닥을 좀 멈추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10월 달에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개인들이 처음으로 1조 이상, 1조 1천억 매도를 했죠. 뭐 기관들이 항상 매도했으니까. 금융투자나 이쪽은. 금융투자는 8천억 매도예요. 기관들 7천억인데. 그게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한 2천억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만약 연기금까지 매도했으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어도 좀 지수가 밀렸을 가능성이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번 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지금 4분기 되면서 8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뭐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크게 빠지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무튼 또 10월 달 들면서는 매수를 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환율이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수가 월요일날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흔들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월요일날 주가도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냅다 팔고 개인들이 크게 매수를 하면은 또 속이 반대적인 부분, 그죠? 개인들이 반대로 매수를 한다면 한 단계 또 저점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 부분 보지 말고 첫 번째는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만 딱 체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비중을 늘릴 것인지 그 판단을 하면 된다. 그죠? 전체적인 시장에 또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 흐름에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셀트의 본론을 들어가서 보면, 자, 제가 계속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예요. 그죠? 셀트는 10년의 공매도와의 싸움. 그 중에 이제 셀트는 구분적으로 들어가면, 검은 머리 부분, 또 뭐, 차명 계좌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수급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수급을 기준만 잡고 있으면, 그죠? 기준만 잡고 있으면, 이게 어디 물량이고 수급,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셀트의 가장 중요한 수급에서의 어쨌든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공매도를 쳤으니까 외국계의 매수가 쇼크업으로 이어지는 1순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검은머리 외국. 그게 이제 안에 내용 부분에서 이게 검은머리인지, 그죠? 외국인 행세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국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명계좌가 있는 거니까. 차명계좌. 그죠? 셀트의 큰 손들도 물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셀트의 큰 손들은 이걸 한 방에 막 장중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팔면은 꾸준히 좀 파는 이런 식이지. 근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한 방에 또 파생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추세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수급의 추세. 제가 계속 최근에 삼성전자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도 마찬가지로. 자, 지난주에 셀트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창고 쪽으로 25만 7천 주가 매수예요. 그죠? 7천 주가. 그리고 기관들은 6만 3천 주 매수인데 그나마 장 막판 무렵에 금융투자가 또 매수.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지난주에 계속 매도죠. 왜? 전체 시장에서도 앞에도 봤지만은 10월달 들면서 금융투자 쪽 창구,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 창구가 거의 뭐 7, 8천억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셀트도 거기에 포함돼. 그럼 만약에 이제 앞으로 들어서 금융투자 쪽의 창구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트는 더 급격한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팔겠어요? 기관이 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보험 쪽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투신 쪽도 매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급등을 해서 셀트도 급등했지만, 시장의 대비보다는, 그 다음에 좀 하방 경직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일시적인 물량으로, 그죠? 그 이제 보편적으로 삼성 창구에서 막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연기금은 꾸준히 지금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셀트의 과거의 주가의 하락의 수급의 주체가 결국은 외국계 창구를 통한 공매도와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었는데 지금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결국은 지수가 좀 흔들리고 주가가 못 가도 어때요? 이제 나는 공매도에서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보험 투신 요쪽에, 그러니까 투신도 이번 주에는 결국 매수를 하면서 결국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죠? 투신들. 그러니까 3억만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 주 수급은 괜찮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8월 이후에, 어쨌든 8월 중순부터 셀트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8월 이후에, 수급의 주체가 누군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누구? 어쨌든 사모펀드 애들의 매도로서 또 누구? 시장의 하락 부분에서의 금융투자 쪽이죠. 시장 하락이 했기 때문에 누가?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로. 근데 반대로 거기에 이제 개인들의 로스컷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개인들의 로스컷 물량. 그러면 외국인들이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예요. 115만 주죠.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누가? 개인들이 164만 주.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게, 여타 이제, 이 단기매매 하는 개인들이나 여타 좀 주식을 팔고 있는 개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 셀트건의 방송에서는 셀트 주식은 팔지 마라. 그죠? 추세 매매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여튼. 근데, 이 매도를 지금 계속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차피 앞으로 내년 가면 더 개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앞으로 이 주식을 계속 탐을 낼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이 주식을 10년 동안 지켰던 개인들은 이제 뭐예요? 어쨌든 1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일 것이니까 이제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떻게 논리죠. 그러니까 셀트가 이제 가치주로 변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동안은 이제 성장주였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이거 이따가 이제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8월 이후에도 기관들도 거의 49만 주예요. 연기금이 53만 주. 계속 늘어나잖아요. 30만 주대, 40만 주대, 주가 빠져도.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쪽은 누구예요?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 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됐든, 신용계좌가 됐든. 그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셀트를 보유해야 될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월달부터는 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 6월달부터는 외국인들이 210만 주 매수해요. 개인들 470만 주 매도입니다. 기관들 220만 주.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들이 200만 주 이상 매수를 보여줬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누가 6월달에 바닥 치고 올라와도 누가 지금 매도해요? 금융투자 쪽. 여러분. 그럼 금융투자 쪽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죠? 금융투자는 뭐예요? 시장이 상승하면 이쪽은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셀트의 주가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고 지수가 안정화되고 상승 구도를 타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반대로 개인들의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개인들은 많이 팔아내야 돼요. 제가 올해까지 지금 목표를 600만 주 잡았잖아요, 그죠? 올해까지. 내년 가면은 여러분, 내년 가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현재 지금 180만 주예요. 6월 이후에. 그냥 6월 이후에 보는 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6월 2일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세도 쉽게 무너지고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급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외국인이 팍 사고 또 일주일 확 팔아버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셀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금, 매수도 꾸준하고, 매도도 꾸준하고, 개인들의 매도도 꾸준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사모펀드, 일부 또 투신들, 그리고 금융투자 쪽.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나 사모펀드는 셀트에 이제 있어서 공매도 어떻게 몸통과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금융투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좋았다면 금융투자가 지금 오히려 매수가 좋았겠죠. 그럼 개인들의 매도가 더 컸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즘 제가 저한테 자꾸 들려온 소리가 핫병이 어른이 그런 말을 자꾸 저한테 들려오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매도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셀트의 공매도가 250만 주잖아요. 그죠? 이제 10년 싸움을 끝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애들이 공매도 칠 것 같습니까? 못 칩니다. 지수 이렇게 많이 빠졌죠. 더 빠진다고 해도 공매도 셀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바보들이 칩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이면 치지 않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뭐예요?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이제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매도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그죠? 다시 막 공격 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셀트가만 따라오세요. 큰 거 잡으려면. 짠챙이야 하려면, 짠챙이 하시려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그죠? 응? 자,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제가 보는 체크하는 게 왜 체크하죠? 4월 달부터는 테마색 이후. 셀트와 테마색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테마색을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테마색이 5% 미만이니까 뭐, 그죠? 공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테마색이 또 아니었으면요, 지금 셀트가 과연 여기에 우리가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만약에 테마색이 아니었으면 제가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테마색의 매도 블록딜 이후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270만 주 매도해. 그러니까 테마색의 블록딜을 경계로 해서 외국인들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수급이 반대로 누가 다 팔아요? 개인들이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죠? 테마색이 떠나는데, 그렇게 중장기로 왔던 장기로 왔던 테마색이 떠나는데, 이 주식 앞으로 미래가 밝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말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기관들 220만 주예요. 4월달 이후에도 금융투자는 팔고 있잖아요. 왜?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지금 4월달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수가 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2,5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가 최소한 한 50만 주, 100만 주는 돼 있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더 늘어났겠죠. 그렇다고 외국인이 팔겠어요? 연기금이 팔겠어요? 그래야만 사모펀드가 좀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왜 눌러야 되니까 이놈들이. 자, 보험도 30만 주예요. 투신 30만 주예요. 그죠? 누구 사모?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나. 응? 아무 필요 없는 놈들, 이놈들. 제가 어제도 뭐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하고 운동을 좀 같이 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겉으로는 제가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지만요, 속으로 걔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확 그냥이에요. 확 그냥.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금융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몇 번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방송을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도 듣고, 우리 친구도 듣고, 그죠? 우리 친척도 듣고, 또 우리 오랜 10년, 20년 된 고객분도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 투신, 그죠? 선거사, 수급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올해 이제 보자, 올해 보니까, 이거 빨리 진행했다. 올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150만 주 매수해요. 이거 불과 이렇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쵸? 올해 외국인들 150만 주 매수해요. 올해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샀나요? 자, 개인들 490만 주 매도해요. 그럼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개인들은 한 100만 주 더 팔아야 되겠죠? 기관들 190만 주 매수해요. 근데 올해 보면 누가 팔았어요? 금융투자. 왜? 올해 신저니까. 코스피가 지수가 신저니까 금융투자가 파는 거예요. 자, 보험 투신 다 샀죠? 사모펀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만 주 매수해요. 그럼 누가? 연기금 150만 주. 최고치예요, 지금. 연기금 최고치, 외국인 최고치. 그렇잖아요. 기관들 최고치. 다 누가 팔아요? 개인이 팔아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10년 싸움이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0년 수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의 셀트의 공매도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의 기관들 연기금 불과 대한민국 연기금이 셀트리온 매수한 거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100만 주밖에 없었어요. 2017년까지는, 16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지분을 7.3%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뚜꺼봐 자꾸 그거 가지고 우리 이런짜리 부자들 그러는데, 이런짜리 부자들 돈 벌고 싶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줘. 알았지? 미워하진 않아.
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1,300만 주 매수해요.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900만 주 매도죠. 기관들 420만 주 매도해요. 누구? 금융투자자들 600만 주 매도죠. 이게 시장이에요. 근데 연기금은 그나마 10월 달에 매수해요. 그럼 만약에 해서 지수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수급이 늘겠죠. 셀트와 똑같은 맥락에서.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외국인의 매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잡는 거 연속성이 있을까요? 개인들 이거 조금 더 지나보세요. 휙 또 매수로 바뀝니다. 추세적인 부분이에요. 셀트하고는 정반대. 그죠? 자, 근데 올해 보세요. 자, 올해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1조 4,800만 주 매도해요.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관들 1조, 죄송합니다. 1조가 아니라 1억 4,800만 주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1억 2,300만 주 매도예요. 개인들만 2억 6,600만 주 매수입니다. 이게 수급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없어. 자, 지난주에 10월 10일 보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수급을 보면요. 이베스트가 매도 1위죠. 62,000주. 제가 왜 자꾸 수급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셀트는 수급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큰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호재, 악재 필요 없어요. 지금은. 호재, 악재 필요 없다니까. 공매도 필요 없어요. 합병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표현을 해서 합병 보고 미수치고 들어오신 분들, 신용하신 분들 여기는 없겠지만 다른 데는 많거든요. 그죠? 합병한다고. 그래서 막 그죠? 모르겠어. 그래서 셀텍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베스트는 파생 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금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나왔죠. 이거 그거예요. 얘를 앞으로 채울 거예요. 자, 키움, 한화, 파생 쪽이죠. 자, DB도 17,000주. DB, KB. 그러니까 셀트의 1위, 1등 누구야? 이쪽으로 갑시다. 공매도 없는 창고로 갑시다. KB야. 첫 창고가. 마지막 창고가 DB야. KB, DB. 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앞으로 물량 계속 매도가 나와야 돼요. 자, 매수 지난주에 모간 스탠리가 매수 1위예요. 10만 주. 그러면 그 앞에 공매도 쳤던 10만 주는 거의 다 예전 회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공매도 쳤을까? 기관들이 친 거죠. JP모건 4만 주 매수해요. UBS, SG, 메리인치, CS 지난주에 다 매수해요. 누가? 개인들이 다 매도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8월 중순부터. 누가 다 샀어요? 모간 스탠리. 자, 이거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간 스탠리도 중요하지만은 HSBC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0만 주 들어오고 나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매도하고는 연관이 없는 물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쇼크보도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순수하게 제가 이제 이런 물량들 내년 갈수록 계속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계에서 신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HSBC가 그런 물량이 아니겠나. 그죠? 딱 들어와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단기 수익을 넣기 위해서 NO! 이런 물량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골드만 25,000주.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죠. 누구? DB 17만 주. DB 17만 주예요, 여러분들. DB에서는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꽤 물량이 많이 가 있어요. 응?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 DB 창고에 계신 분들은 자꾸 막 팔라고 해도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그래요. 개인자들이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지만, 그죠? 개인들이 주식 사면 사실 못 가요. 개인은 계속, 셀트는 개인이 팔아줘야지 주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7개 증권사가 다 누구예요? 외국계예요. 모간, UBS, JPH, 메린치, 시티, 골드만. 매도 DB 30만 주. 저 DB만 체크해요. KB 35만 주. 저 두 개만 체크해요. 다른 쪽은 차명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니까요. 물론 DB도 약간 차명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이후에 골드만 1위에요. 65만 주. 모간 60만 주. UBS 40만 주. JP 30만 주. 메리린치 33만 주. HSBC 시티. 매도 누구예요? KB 46만 주. DB 45만 주예요. 여러분. DB 물량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간 스탠리 47만 주예요. UBS
메리린치, 공매도 창구들 다 쇼커버 하고 있죠. 저는 HSBC 안 나오죠. 이런 창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툭툭. 자, DB 55만 주예요. KB 64만 주예요. 키움이나 이쪽은 차명계좌 왔다 갔다 자전한 돈 돌리는 거니까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CS 그만 머리 외국인 행세하는 거잖아요. 자, 수고 받습니다. 아까 삼성전자하고 정반대죠. 자, 공매도 254만 주예요. 안 늘어요. 지금 셀트 공매도 치는 외국인들이 있겠습니까? 기관들이야 공매도 이게 하는 거지만 셀트의 몸통 공매도는 공매도 안 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셀트의 공매도는 비정상적인 공매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여튼 이 공매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는 항상 이 상반된 부분이 있거든요. 셀트의 공매도는 불법으로 그동안 자임했으니까 불법 공매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쇼커버가 없으면 주가 오르지를 못해요. 수급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걔들은 쇼커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공매도가 없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 지금 주식 어떻게 뭐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는 거. 불법 공매도는 무조건 단절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공매도를 어쨌든 중지를 시켜버려야지,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우리 금융당국들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대차 잔고는 셀트가 지금 최고치가 830만 주인데 최근에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825만 주. 자, 여기서요, 신용이 지금 보면요. 신용이 지금 110만 주예요. 최저치입니다. 자, 앞에 제가 이제 공매도 말씀드렸잖아요. 셀트의 공매도가 최고치였을 때 2016년도 뭐 17년도 이때 최고치였을 때요. 1300만 주였거든요. 그 1300만 주가 지금 250만 주예요, 여러분. 그럼 셀트의 본질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놈들이 떠났다 거의. 여기서 이제 마지막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용잔고도 최고치가 230만 주대예요. 그죠? 근데 지금 110만 주예요. 이 최고치는 5년 전에도 6년 전에도 7년 전에도 230만 주였어요. 그때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신용잔고가 뭐 17조, 18조에 지금 이제 25조까지 갔다가 내려온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셀트의 신용잔고가 최저치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110만 주예요, 이제 110만 주. 그죠? 목요일 날도 지수가 급락하니까 막 16,000주나 매도가 나왔네.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셀트의 신용잔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차명계좌 애들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일부 사모펀드들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 개인들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대부분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용 부분. 자, 그래서 오늘 쭉 수급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의 수급이 전체 시장에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세가 앞으로 그렇다고 시장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바로 리프티 피프티 좋은 종목만 가는 시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좋은 종목의 실적과 성장이 그 1순위가 셀트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물량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고. 자, 마지막 차트 그다음 이번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번 차트.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아무튼 이동평균 여기 이제 뭐 어쨌든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했으니까 오히려 월요일 날 시초가 낮게 시작해서 원래 크게 세서 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낮게 시작을 해서 그죠? 쭉 다음 주에는 요거 돌파 다 시켜버려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그죠? 충분히 뭐 주초에 조금 조정 받더라도 주 중 후반에 땡겨버리면 되니까. 자, 주봉상도 이번 주 요 18만 원 넘으면 요거 뭐 17만 9천 원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에 아무튼 힘내서 요거 한번 돌파시켜보자고. 20주 2평. 20주 2평 미리 올라서 버리면, 그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월요일날, 그죠?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